안녕하세요, 정대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테릉 해링턴 플레이스 무순위 청약 편입니다. 제 영상 보시면 제 유튜브 초기에 테릉 해링턴 플레이스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처음 하다 보니까 마이크도 안 좋았고 내용도 전달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서 이번에 무순위 청약 나오면서 기존 내용 포함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기존 내용 포함해서 만들었으니까 기존 영상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이번 편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순위 청약이 뭔지 알아볼게요. 원래 예전에는 자녀 세대가 발생할 경우에 건설사에서 줄을 세운다든지 추첨을 한다든지 그렇게 자녀 세대 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2019년 2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분부터는 사전 사후 무순위 접수를 아파트 투유에서 받습니다. 예전에는 자녀 세대 배정 10시부터 선착순으로 한다 이렇게 건설사에서 통보하면 그 전날부터 가서 줄 서고 그랬어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진짜 아비규환입니다.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누가 먼저 왔냐 이런 시비도 붙고 그래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랬었는데 아파트 투유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받는 것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튼 테릉도 이렇게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직 공고는 안 남았고요. 미리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총 60여 세대가 나온다고 하고 84형은 거의 없고 주로 59형, 74형으로 4월 9일 화요일에 공고한다고 합니다. 예정인 거고요.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고를 확인하시고요. 어쨌든 무순위 청약분이 나오기는 할 거니까 공고 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향은 거의 남동, 남향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103, 104, 109, 112 조망이 나오고 노열동일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 조합원 분들이 다 가져가셨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북카페, 그 다음에 독서실, 남녀가 구분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DIY 공방, 그 다음에 회의실, 그리고 키즈짐. 네, 키즈짐이 키즈카페 같은 거죠. 맘스 카페, 피트니스도 들어오고, GX룸, 실내 골프장, 샤워실, 또 어린이집, 경로당까지 다양한 커뮤니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구조도 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이 59와 74형이 주이기 때문에 59형과 74형만 볼게요. 먼저 59 A타입입니다. 향은 남동이고 3베이네요. 그리고 별게 없네요. 사실 요새 신축 59 기가 막히게 빼서 팬트리랑 드레스룸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그러네요. 좀 아쉽습니다. 74A 타입입니다. 남향이고 3베이, 마통풍, 드레스룸 있고요. 침실 1과 거실이 좀 넓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새 신축들 구조 더 잘 뽑는데요. 74 정도면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도 나오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공간 활용이 아쉽습니다. 분양가는 59형, 74형, 83만 보면 되죠. 59형이 4억 5천에서 5억, 74형이 5억에서 5억 8천, 84형이 5억 8천에서 6억 3천입니다. 이 분양가가 적정한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편한 세상 화랑대역이랑 비교를 해야 돼요. 잠깐 비교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주변 환경이라든지 역에서 거리 등 해링턴보다는 이 편한 세상 화랑대가 더 낫습니다. 준공은 2021년, 17년 약 4년 차이가 날 것이고 세대는 테릉 해링턴이 더 많고요. 그리고 가격은 제가 예전에 영상을 제작할 때 그 시세보다 지금 이 편한 화랑대 시세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가격 차이보다도 많이 나네요. 일단 제가 원래는 당시 시세 대비해서 테릉 해링턴이 적정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변경된 시세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이익을 좀 봤죠. 현재 4월 시세 대비해서는 저렴하게 잘 나온 가격입니다.
그리고 공릉동 체육센터와 다른 재개발 단지들의 영향으로 추가 발전 가능성도 있기에 현재 가격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경쟁률과 청약 가점입니다. 평균 12.38대 1 나왔고 가점은 최저 40점대를 보이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지 보겠습니다. 6호선 화랑대역, 7호선 공릉역 주변에 있네요. 역에서 거리 한번 알아보죠. 먼저 6호선 화랑대역까지는 1.2km, 도보 18분입니다. 그리고 7호선 공릉역까지는 1.5km, 도보 23분입니다. 7호선 태릉 입구역까지는 1.4km, 도보 21분입니다. 화랑대역이 18분으로 가장 가깝긴 한데요. 사실 이 정도도 역세권이라고 할 수는 없죠. 직주 근접성을 볼게요.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에서 CBD, YBD, GBD 직선거리를 찍어봤습니다. 다 10km가 넘네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시도 약 50여 분 소요됩니다. 직주 근접성은 서울 타 지역 대비해서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과 인프라 보겠습니다. 먼저 경춘선 숲길이 있는데요. 여기 유명한 곳이죠. 이렇게 철도 따라서 쭉 걸을 수 있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불암산 등산로 들어갈 수 있고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공릉동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녹지는 좀 풍부한 편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은 여기 도깨비 시장이 있긴 한데 규모가 좀 작고 보통 차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이 봉어산역 쪽으로 홈플러스, 이 중계 쪽으로 홈플러스랑 롯데마트, 월계 이마트 이용하시면 되고요. 좀 근처에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죠. 학구는 여기 태릉초등학교가 있는데 초품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공릉중학교가 있고 위쪽으로 가면 유명한 대진고 설아벌고가 있어요. 그리고 중계동 학원과도 조금 거리는 있지만 셔틀버스 등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곳에 체육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오고요. 체육센터는 지하 2층 수영장, 지상 1층 주차장, 지상 2층 다목적 체육관, 옥상은 산책로와 정원이 들어서고 2021년 상반기 착공해서 2022년 준공한다고 합니다. 집 옆에 바로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참 좋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곳은 인서울 신축 대단지라는 점만으로도 그 가치가 있고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은 점 등이 어필해서 경쟁률 12.38대 1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충분히 매력적이니 자녀 세대 접수 시 참고하시고요. 단 역세권이 아니라는 점과 서울 타 지역 대비 직주 근접성 문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부동산은 입지고 입지는 교통이거든요. 이런 점으로 봐서는 교통의 개선이 없다면 분양가와 시세 간의 갭과 신축이라는 상품 가치 말고는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약해 보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분양가가 싼 점, 인서울 신축이라는 것으로 완파는 가능하지만 치고 나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좋고요. 투자 목적이라면 다른 지역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 투자하기에 비용이 부족해서 이곳을 디딤돌 삼는 전략은 너무 좋고요. 인서울 신축은 기본은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정대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